대화 안 하고 가는 앞으로가 좀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갈게요. 그 회사에 대한 그런 리서치를 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엄청 잘생기시네요. 아니, 제 큰아이가 네. 우리 유튜브 구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꼭 안부 전해달라고. 감사합니다. 너무 쑥스럽네요. 둘이 보이죠? 그러게요. 이거 되게 어색하네요. 너무 멀어가지고. 저희 3층에 있는 친구들이 이랑님 오신다고 굉장히 좋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여기에서 행사한 적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용감에 여기서 했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제가 꼭 뵙고 싶었던 분이라서 아, 그래. 번호 한 번만 따겠습니다. 번호 한 번만. 앞으로 가르쳐 달라고? 네. 다시 한 번만. 010. 네. 우리 밀레니얼은 궁금합니다. 연구를 해서 네, 네. 집을 사는 부동산을 사서 수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공식 좀 듣긴 하죠. 집 마련을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하셨나요?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어느 동네? 저도 뭐 서울에 아파트에 인기 있는 동네에 있습니다. 대표 혹시 창업을 해보셨나요? 사람들이 잘 안 듣죠. 그 전이나 아니면 그때나 항상 이렇게 검사를 지내셨겠지만 밀레니얼의 재테크 최대 관심사. 내 집 마련. 밀레니얼이 직접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어제 유튜브 편집한다고 새벽에 거의 3시가 다 돼서 자가지고 조금 피곤하네요. 저는 35살 금종명이라고 하고요. 9년 동안 연애를 하고 좀 27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현재는 3살 된 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장실 지금 나갈 거야, 여보? 이거 이 조그만 거 어디 나갈 때 마스크 먼저 챙기냐, 씨. 저는 원래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겹쳤었고 30살이란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일을 할까 찾아보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로 뛰는 만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 택한 길.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배송해야 될 건수는 300건 조금 넘어요. 302개인가 305개인가 나왔던 것 같고 한 4시간 정도면은 배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이제 2시 조금 넘었고 빠르게 배송을 하고 조금 있다가 카메라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간 걸리던 일을 4-5시간 안에 끝낼 만큼 익숙해졌지만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고된 일. 예전에 그 KF94 뭐 이런 마스크 꼈을 때는 숨이 너무 차가지고 막 현기증 나가지고 계단에 앉아서 막 쉬고 막 이랬었어요.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40분이고요. 오늘 배송 완료 건수는
304건입니다. 거래처를 돌면서 배송할 물건도 받아와야 합니다. 끝! 이제 일 마치고 집에 왔고 현재 시간은 오후 8시 반입니다. 지금은 뭐 하루하루가 너무 보람차고 오히려 회사 생활할 때보다 이 삶의 질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왜 회사 생활할 때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진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이렇게 약간 제 이제 노후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집을 아직 장만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성실히 일만 했던 지난날과는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까줘? 응. 아빠 앉을 거야? 사장이 여기 나온다. 사장님 안녕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제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예요. 네, 인서울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약간 욕심을 부리자면은 약간 인기 있는 아파트, 좀 살기 좋은 아파트를 꿈꾸고 있어요. 제가 그럼 하나 좀 물어볼게요. 네. 종명 씨의 첫 번째 링크입니다. 인서울, 서울에 있는 인기 있는 아파트. 네. 이제 그걸 부동산적인 텀으로 얘기하면 크라운 주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크라운은 왕관이고 왕관이 붙어 있는 보석.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수도는 서울에 있고 서울에서도 뭐 문화적으로나 뭐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로케이션. 부동산은 로케이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크라운 주얼이고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시고 또는 거기에 사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 12월에 여기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서울에 이런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 빌라이고 전세 1억 8천에 입주를 했는데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저희가 모아놓은 돈 조금하고 이제 7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했습니다. 너 뭐 먹어? 약과 먹어?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면은 안방입니다. 일단 그 주거 환경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 아이가 대학교를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이 가장 좋으니까 그리고 뭐 투자 목적으로도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좀 제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이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야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사실 두 가지 얘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는 사용 가치, 두 번째는 자산 가치, 수익 가치.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사용 가치 먼저 즐기고 싶으신 거고 그러니까 주거로서의 공간에 대한 가치죠. 두 번째는 그 가격이 올라갔을 때 20년 후에 수익을 내가 향유하고 싶다. 그 수익을 우리 가족이 즐기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수익 가치잖아요. 저는 여기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라는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용 가치 측면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수익 가치 측면에서 보면 한번 퀘스천을 해보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인기 있는 아파트가 20년 후에 그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부사장님이 보기에는 서울의 집값, 아파트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던데 이거는 되게 제가 막 유튜브나 이런 거를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걸 봐도 굉장히 요즘에 갑론을박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긴가민가해요. 그게 사실은 전문가가 못 맞추는 게 서울의 아파트 값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못 맞춘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는 자산의 가격에는
이성과 감성이 다 같이 묻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값을 못 맞춘 사람의 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도서관에서 경제책을 한 권 더 볼 시간에 강남에 있는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하는 게 나았겠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실제 주택의 수요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 안에는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전문가도 좀처럼 예측하기 어렵다는 서울 집값. 실상은 어떨까요? 어딨어요? 찾았다. 오늘 종명 씨는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아이 카메라 맨날 이렇게 큼지막한 걸 들고 다녀. 아유 민망해 죽겠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로 같이 만난 사이인데 되게 이제 친해져가지고 오늘 좀 이제 제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불렀고, 이분이 20대 저축만으로 1억을 모으신 분입니다. 짠돌이에요, 짠돌이. 지금 여기 배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마포구입니다. 마용성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진짜 완전 다 막 아파트 숲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방문을 한 이유는 좀 어떻게 보면 제 꿈이거든요.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이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곳이 지금 되게 핫하고 인기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뭐 금액이 제가 높은 것도 알고는 있는데 좀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 좀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떤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찾아온 거거든요. 네. 일단 금액부터 오픈하고 지금 얼마를 가지고 오셨는지 그러니까 얘기하기 싫은데 궁금하다. 나 여기 궁금하다. 뭔가 내 재산을 오픈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제 그냥 제 현금 보유액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금 집 계약 끝나면은 한 1억 5천 뭐 대출 같은 거는 이제 한 뭐 2, 3억이라도 이렇게 받을 의향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쉽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쉽지 않으니까. 뒤에 있는 저 저건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금 매매된 금액으로는 10억 천 정도 매매가 됐는데 30평대가 30평대요? 예. 다른 데들보다는 저평가돼 있고. 솔직히 저는 지금 말씀하신 저 아파트도 10억대 매물이고 괜찮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되게 저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월급, 그러니까 한 달 달달이 벌어가지고 네. 돈을 모은다고 해도 저거 평생 저런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막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저는 작년까지 올 초까지 정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부동산 가격은 그 주글라 파동에 맞춰서 항상 움직여 왔거든요. 그 10년 주기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깔려 있는 거야. 전세 가격은 좀 이렇게 오르거든요. 뭐 특별한 정책 이슈가 없으면. 근데 매매가는 한 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1년에 딱 10%의 인플레이션, 되게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게 10년 가면 아파트값 2배는 당연한 거야. 플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 90학번이고 빠른 7위. 그래서 제 친구들은 지금 50이에요. 반백살. 예. 정말 집값은 꼭 오르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부동산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 맞고요. 다만 이게 또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연구하면 허드 멘탈리티, 군중 심리 꼭 나옵니다. 상승기를 탔을 때 사람들이 10년, 20년 계속 오를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에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어요. 강남 가격.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던 게 분당 및 일산에 100만 호 건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이 사실은 마켓에 쏟아지니까 강남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97년 우리가 IMF 위기를 겪은 전에 약간 올라갔다가 98년 위기 때 엄청나게 떨어졌죠. 97년 위기 죄송합니다. 97년 위기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2008년 글로벌 위기가 터진 다음에 한동안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를 굉장히 잘 극복했고요.
근데 이명박 정권에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실행하면서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2015년대까지. 2015년 또는 14년 당시 뉴스를 보면은 부동산 끝났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럼 이게 계속 앞으로 오를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에요. 사이클. 사실 지금 제가 계속 위험하다 보는 이유는 지금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실물 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경기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991년생, 올해 나이로 30살 이면서입니다. 오늘은 졸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고 학교에 왔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의도에서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회사를 시작한 지도 5년이 됐네요. 일을 하면서 연구를 좀 직원 20여 명을 둔 스타트업 대표이자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수제였던 현서 씨. 돈 잘 벌고 잘 불릴 것 같은데 본인 재테크는 허당이랍니다. 제 경력이나 스펙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보연봉이나 금수저를 생각하시면서 돈이 많은 줄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증해드릴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회사를 성장시켜 오고도 내일이 불안하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마음처럼 풀리는 게 많지 않구나. 여러모로 우울하네요. 이것도 그만 찍어야지. 집에 가서 쉬어야겠습니다. 뿅! 뿅! 여러분 안녕. 이면서입니다. 여긴 저희 집입니다. 제 방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저희 엄마 집. 저도 나이가 34년이면 장가를 가는데 집. 이런 집을 하나 살 수가 있을까요? 저도 내년에 장가를 가는데 주식의 대가는 내 집 마련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내년에 장가를 가는데 돈도 써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 가는데 돈이 왜 필요하지? 장가 가는데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결혼식도 해야 되고 결혼식 안 해도 되지 뭐. 결혼식 안 해도 대표님 결혼식 안 하셨어요? 했지. 근데 왜 저한테 결혼식 못하게? 아니 내 얘기하는 거는 저도 결혼식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그 가계 자산 운용의 습관은 부동산 몰빵에 가까운 것 같아요. 부동산에 다 그러니까 몰아서 하는 게. 나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부동산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월세가 유리한 거야. 그러면 대표님은 한 번도 부동산으로 수익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유, 부동산도 있지. 아직 있으세요? 미국에도 내 집이 있고. 미국에도 집이 있으시고. 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얼마냐고 따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은 부동산이 안 비싸요. 네. 월세를 사는 것보다 부동산이 사는 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사는 거예요. 네네.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는 부동산이 비싸냐, 싸냐, 그거를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재산의 몇 %가 부동산이 돼야 될까. 그 두 가지를 따지라고 그랬지. 내가 부동산 사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 네네, 물론입니다. 제 질문도 부동산을 사지 말라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개인적인 경험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젊은 사람들은 중요하죠. 네. 공식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공식이요? 그럼 공식 좀 귀띔 해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5%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 5%를. 그래서 내가 월세. 월세를 살았을 때 1년 월세가 내가 살려고 하는 집에 5%보다 많다 그러면 집을 사는 것도 괜찮아. 네네. 근데 만약에 2%다 그러면 월세가 훨씬 유리하지. 그렇군요. 하지만 현서 씨는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년 넘어가면 금방 결혼이네. 축하해. 뭐가 축하해? 결혼. 오빠가 축하하지. 아니 나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축하받아야지. 그건 오빠가 축하받아야지 당연히. 완전 축하해. 완전 축하해. 오늘 우리 수색역 근처에서 내 집 마련을 탐방해보자.
봐봐, 여기가 우리가 지금 보는 곳이라고. 수색 뉴타운. 얼마나 새로우면 뉴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뉴 월드야 진짜. 뉴 브레이브 월드야. 올 여름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됐던 곳. 지금은 또 달라졌을까요? 현실을 한번 느끼러 가보자. 내년에 신혼이라서 매매도 알아보고 있고 전세도 알아보고 있고. 지금 여기 바로 뒤편에 있는 게슬터 퍼스트라고 네. 올 6월 30일에 입주를 했는데 최근 25평이 11억 5천을 거래가 됐어요. 11억 5천이요? 20평대가? 네, 그러면은 이제 뭐 25평짜리도 실은 전세가 지금 6억 5천을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 사이 2배가 올랐답니다. 실제 제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장가 갈 때, 집 구할 때 써야 되는 돈 해봐야 지금 통장에 한 6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남들이 다 주식 살 때 저도 동학개미들 따라서 주식을 조금 샀더니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이거를 저는 20살 때부터 악착같이 과외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해가지고 모은 돈이긴 하거든요. 신부가 친정이 일산이고 저는 직장이 또 여의도고 해가지고 그럼 그래서 여기가 되게 좋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너무 늦게 왔네요.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뒤늦게 왔는데 모든 것이 너무 올라 있어서. 아니 어떻게 사? 집 어떻게 사? 못 사. 그냥 사지 말자. 집안을 걷어내야지만 살 수 있겠는데? 25평이 10억 넘으면은 좀 근데 근데 평당 4천만 원 넘는 거는 좀 너무 충격인데? 진짜 엄청 충격적이네. 예전에 막 강남에 엄청 유명한 아파트가 그 가격이었는데. 가격이 2배 넘게 뛴 바로 그 아파트인 거죠. 2배 넘게 뛰었어. 주택의 수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구하고 이제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의 소득이 늘어나면은 주택 가격은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2008년 말하고 2018년 말에 서울시 1인당 지역 총생산을 보면은 그게 소득이거든요. 5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8년 서울시 주택 가격에 대해서 그거에 버블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거는 맞는 가격이었어요. 우리나라 지역, 서울 지역의 인구가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의 상황, 2020년 현재 2020년 10월까지의 가격이 지금 한 30%가 올랐습니다. 서울시 평균이요. 서울시 평균입니다. 그럼 과연 지금 한 20개월, 21개월 동안에 지역 사람들의 소득이 30%가 올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득 대비 또는 인플레이션 대비 명백하게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매도자는 팔지 말고 매수자는 사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부터.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마켓이 프레질한 상황이거든요. 그 작은 충격에도 팍팍 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부동산은 단기 투매, 단기 매매가 안 돼요. 하는 순간 장기로 10년 보유할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관점에서 자신의 현재 소득의 금융 스트럭처를 고민하고 미래 소득까지 고민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랑이라고 합니다. 외자이고요. 본명이고요. 마스크 잘못 쓴 것 같아. 잠시만요. 저는 예술직 자영업자라고 스스로를 부릅니다. 예술 직종 자영업자. 10대 때부터 잡지에 만화를 연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예술 직종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고요. 올해 5월에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 스스로를 금융예술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산다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나요? 때로는 사막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좋은 이야기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나요? 요즘도 무섭게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고 계시는가요? 중년의 나이에도 절망과 좌절의 무게는 항상 같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이랑 씨는 수상한 트로피를 경매에 붙여버렸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상을 받는 어떤 한 예술인도 당장 월세를 낼 돈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일을 의뢰할 때 제대로 가격을 얘기해달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상을 주는 좋은 자리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상을 받는 예술가가 그 다음 해에도 또 상을 받을 수 있게,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뭐 상금을 만들어 달라든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한 거죠. 즉흥으로 하신 줄 알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랑 씨에게도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치?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지. 작년 5월에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나요? 꿈을 점점 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부동산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진짜 부동산은 정말 몰라요. 자칭 금융 문맹 이랑 씨의 궁금증은 풀릴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이야 게임처럼 참가는 해봤다 해도 부동산 시장은 이걸 시장으로 왜 봐야 되는지부터 잘 모르겠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상품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치인가?가 질문이 맴맴 돌아요, 머릿속에. 왜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이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켰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순전하게 백지를 놓고 이랑님처럼 질문을 던지면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데, 그거를 완전 백지에서부터 다시 설계한다는 게 실은 그냥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어디지? 삼청동의 한옥마을에 왔습니다. 팔판길이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직임에도 한옥 사업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고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여기에 주인분이 계십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뭘 찍으세요? 나도 이랑 씨 찍고 있어. 그 신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벗고 들어오면 돼요. 뚜루루루뚜. 집 투어를 좀 더 가볼까요? 좀 더 할 게 없는데. 저 안에도 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도도뚜. 예전에는 부엌이었는데 네. 제가 바꾸면서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소파 있는 작은 방이죠. 아, 여기서 하늘이 보이는군요. 그렇죠. 와, 예쁘다. 엄청 평화롭고 부럽습니다.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 저는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집을 산 게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그냥 명의만 내 걸로 돼 있지 나지 실질적인 주인은 은행? 은행집이구나. 실질적인 주인은 은행이고 집을 사야겠다 내지는 뭐 가게든 뭐든 건물이든 부동산 소위 말해서 부동산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충무로에서 한 45평짜리 건물의 지하에서 스튜디오를 인수해가지고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3억 5천을 대출하면 한 달에 이자로 한 90만 원, 100만 원 내더라고요. 사업자 대출로. 네. 나는 너무 바보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180 월세로 계속 내고 있었는데. 그럼 180이면은 내가 7억을 빌릴 수 있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맞는 집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5억 원짜리 집을 구하면은 3억 5천 대출 받고 내 돈에 1억 5천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해서 다 막 영끌 영끌을 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소감은? 지금? 네. 영끌을 해서 대출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원금 상환, 대출 이자 상환 뭐 이런 거에 쫓기는 삶을 사는 거죠, 사실은. 약속한 돈은 갚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월세랑 똑같은데 조금 좀 더 저렴한 월세. 좀 더 저렴한 월세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밀레니얼 세대들. 집이 가장 수익이 큰 재테크란 믿음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또 맹신하게 된 계기가 한 30년에서 40년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자산 가치의 대세 상승을 목격하고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에 30년 전에 주식을 샀으면 네. 훨씬 많이 벌었어. 아 30년 전에 주식을 샀으면 훨씬 많이 벌었지.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 남들이 사니까 네. 감정적으로 다룬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는 해야지.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했다 그러면 안 사죠. 안 산다. 열심히 하면은 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부동산이 여태까지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의 30%가 부동산이면 조금 잘못되더라도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지만 네. 내 재산의 80%가 부동산이라 그러면 너무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건 두 가지죠. 네. 내가 지금 살 만한 능력이 있는가. 네. 두 번째로는 비싼가 싼가. 비싼가 싼가. 월세가 유리한가 네. 집을 사는 게 유리한가. 네. 사람들 그걸 안 따져요. 카메라 놓고 할까? 여기 들어. 종명 씨는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서울 집을 고집 않기로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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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동이 2018년 7월, 네. 2018년 7월 말에 철산동, 하암동, 소화동 해갖고 가격이 1억 5천이 호가가 뛰기 시작했어요. 하루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왜 저만 몰랐죠? 서울에서 지금 보면 근 7년을 올랐잖아요. 7년간 상승 곡선을 탔는데 여기는 2017년, 18년 이제 한 3단계의 계단식 갭매우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지금 좀 전에 여기 방문하러 오면서 봤다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올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럼 저는 그걸 노려봐요. 저는 제가 무주택자로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청약통장이 하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시흥으로 이사를 한 것도 유입도 전세로 했어요. 무주택 기반으로 늘리기 위해서. 지금 자녀가 최소한 2분에다가 청약 저축 들어간 기간이 최장기 형성돼 있고 만점 나오고 무주택 기간도 만점 나오고 해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 안 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순간 생각이 많아요. 저기
궁금한 게요, 사장님. 네네. 사장님 지금 현재 자산 순자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뭐 어디 가나 자산을 다 물어보는구만. 에이스 아파트가. 애써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아파트가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직 나는 일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선생님 조금 신축에 조금 살기 좋고 이런 데는 힘든 거죠. 그렇죠. 어렵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5년만 빨리 지금 그게 너무 아쉬워요. 5년만 빨리 태어나서 5년 한 25년 아파트 매매가는 계속 오르고 때문에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이번 주 들어 많아지면서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 오후에 전세 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여기에 시행됩니다. 신용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을 막겠다는 서울 취지입니다. 아파트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주변 지역제 매매 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10월 특히야 가계 서울 부지 외곽이나 전달에 비해 경기도의 아파트 13조 매매가도 넘게 급증했습니다.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밀레니얼에겐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할까요? 지금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인 사람들은 막차를 탔을 수도 있는 건데 약간 우리는 막차도 끊어진 느낌이 있는 거야. 집을 사지 않고 그냥 무주택으로 전세를 하던 시기가 약간 후회스럽거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를 돈을 엄청 벌기 위해서 집을 산 게 아니거든. 그 흐름에 내가 탄 배를 띄워놓는 게 목적이었어. 그 흐름에서 내가 타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지막에 격차가 너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운이 좋게도 나는 어머님이 부동산 아저씨랑 친하셔가지고 소개로 이제 내가 투자를 했거든.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그래도 번 것 같거든.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이 이런 거구나. 너무 좋구나 부동산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10년 넘게 택배했는데 그치. 뭐 1억 5천을 못 모았잖아 지금. 나는 지금 전세인데 전세니까 그 전세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집 한번 샀다 팔았더니 그래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억 단위가 생기니까. 근데 지금 약간 술 마셔야 될 것 같은데 회를 좀 시키자요.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진 않았던 종명 씨.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지 않아도 불안, 무리해서 사기도 불안.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이제 동서지간인데 이번에 저 일산에 이제 정말 그 요즘 말로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정말 대출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집을 산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동서분의 생각도 일리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내 가족이 사는 공간을 위해서는 나도 영끌할 수 있다. 네네네. 또 가끔은 저는 대출이나 파이낸싱, 자금을 빌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많은 기업들이 인수를 할 때 100짜리 회사를 살 때 내 100을 다 안 넣고 내가 뭐 60을 넣고 금융경에서 40을 대출을 받겠느냐. 자본 효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개인도 똑같다는 거죠. 자산을 인수할 때 사실 내가 그 빚을 갚아가는 행위가 내 자산의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 생각을 해요. 단지 레이쇼가 비율이 너무 높았을 때 그걸 내가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 레벨을 이겨낼 수 있느냐, 실제로 이겨낼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네요. 가자. 아빠 손이 없어. 가자. 진짜 아파트 안 살아본 거 티내는 거야 지금? 마지막 점검을 해보려 합니다. 나예요. 안녕 유리 안녕. 유라 인사해줘야지. 삼촌이 안녕. 인사해야지. 안녕하고 꼽서라고. 안녕. 선생님 너 신발 벗자.
집을 산 동선회를 방문했는데요. 여기가 평수가 7호, 7. 와, 집 엄청 넓었다. 이거 지금 이게 준공된 게 언제야? 지금 몇 년째 된 거야? 17년 8월일 것 같아요. 아, 진짜 왜 엄청 새 거다. 영끌에서 집을 산 동선은 지금 만족하고 있을까요? 그 계약한 게 몇 월 달이었지? 6월 달. 지금은? 지금 더 올랐어? 지금은 내가 계약했을 때보다 한 1억 정도는 올랐어? 더 올라서 계약이 됐지. 아, 진짜로? 그 몇 개월 사이에 또 이렇게 그럼, 올랐단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가 대출 얼마나 받고 들어온 거였지? 대출은 거의 한 3억 중반에서 후반? 3억 중반? 에서 후반?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그래서 이 집을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던 게 그거는 기존 주담대보다는 더 나오거든, 한도가. 그걸 또 이제 뭐 장모님도 조금 융통을 해주셔서 그래서 두 분께는 지금 달달이 계속 이자 해서 원금도 이제 모아서 드리려고 계획은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 주담대 다 받아서 진짜 완전 끌어모았지. 한 달에 얼마씩 나가? 주담대로만 한 110만 원 정도?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나는 그게 좀 그런 선택을 하기가 되게 무섭더라고. 그래. 나도 엄청 무서웠어. 난 이제 너 성격을 아니까. 그러니까 워낙 신중한 타입이고 막 이러니까. 원래 매매를 생각했던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아이가 유리가 이제 내후년에 초등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를 갔을 때 아이들이 뭐 빌라거지에서 빌거라고 놀리고 전세거지. 진짜 그러나? 나는 그걸 깜짝 놀라서 나는 이제 어쨌든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상처받고 이런 그럴까봐 그게 사실 제일 컸고. 너는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목표로 할 생각 없어? 당연히 목표 할 생각은 있지. 한 번 사면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가고 싶지. 로또가 되면. 서울 걸려는 로또가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는 사람. 열심히 일했지만 집을 사지 못한 사람이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면 밀레니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영끌 세대 안에서도 이제 자산을 취득한 친구들하고 이제 자산 취득을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산 취득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안정된 직장,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소득이 다달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약간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정규직 분들은 그렇게 기회가 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잠잠해 있다가 한번 갑자기 튀기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 다음에 추격 매수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핀셋 규제가 아니고 핀셋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끌 세대 안에서도 신용이 괜찮은 사람들이 집 살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그 정보 정책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지금 막 오르고 막 해서 군중 심리 때문에 그 가격 그 추격 매수하는 분들은 글쎄요, 저는 약간 좀 걱정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좀 장기간으로 보고 나중에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고 좀 그때까지 좀 자산을 축적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빚을 내므로써 하기 싫더라도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약간 웃픈 농담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다 대가는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끌을 해서 그만큼 빚을 낸다고 하면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선택의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기는 하죠. 그것이 그 대가로 주어지는 집값의 상승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지만 결국은 거기 그 영끌을 해서 대출을
컨텐츠로 모은다는 것에는 삶으로 갚아내야 되는 대가가 있다. 그리고 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내릴 수도 있다. 그 시나리오에 대가 현실이 됐을 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타격이 일어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고 결정하기는 해야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밀레니얼 세대들. 우리 밀레니얼들은 이번 여정의 끝에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네. 시간 언제 괜찮으신가요? 제가 한번. 저희 신혼집은 여자친구가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제가 들어가서 얹혀 살기로 했습니다. 이게 30살 갓 넘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부모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차피 부동산은 살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인생은 되게 게임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 게임의 최종 목표는 살 집을 구하는 게 이 게임의 최종 보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캐릭터는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는가? 영혼의 돈이 없는, 영혼의 시드머니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파트 투자가 과연 얼마나 가깝게 느껴질지, 영혼의 시드머니를 어떤 방식으로 모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맞아요. 사실 그 주변에서 하도 영끌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긴 했었는데, 이게 영끌을 안 해도 불안하고 영끌을 해도 뭔가 내 인생이 저당 잡힌 기분이 들어가지고 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저는 그 휩쓸려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 주식 같은 거는 좀 내키지가 않았었는데 정답은 주식밖에 없는 건가?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돈 많이 벌었거든, 주식 투자로. 혹시 얼마 보셨나요? 인증 가능하세요? 사실 종목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장님이 현재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공개 가능한가요? 네. 원래 생각? 아닙니다. 저는